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지도라는 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지도, 권고, 조언입니다.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하는 게 행정지도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도 활동을 하는 것, 아니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정 지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정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 지도를 받는 상대방은 행정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지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관청이 건축 허가를 하면서 도로의 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도로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세무당국이 특정 회사에 대해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법률 유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수설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대방의 자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지도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서면 교부 청구권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서면을 교부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주요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지도 실명제입니다. 실명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행정제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견 제출입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지도의 공표입니다.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행정 지도를 하면서 지켜야 할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지도의 원칙입니다. 행정 지도가 행정 행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 작용의 일종이긴 하기 때문에 비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 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만 그쳐야 하는 것인데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성의 원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지도는 자율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정 지도라는 건 단순히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이걸 꼭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 지도는 권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 지도와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떠한 문제냐면 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 행위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제도에 따라서 한 것일 경우에 그러한 사인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니 그 지도를 따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그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랐든 아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면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죠.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하다고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적법하다고 보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행정청이 스스로 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죠. 행정지도에 관한 권리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지도는 앞에서 법적인 성격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상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국가 배상의 직무 범위에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국가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는 그 행정지도의 방식이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일탈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죠.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그러니 행정지도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없죠.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작용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편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의 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서면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주요한 제도로는 행정지도 실명제, 상대방의 의견 제출, 공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제도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비례의 원칙, 임의성의 원칙,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든 안 따랐든 사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면 그건 곧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